자, 계속해서 세 번째 과목입니다. 승강기, 우리 보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 승강기 제작 기준부터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내용이 또 길고 좀 방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 키포인트 위주로 좀 한번 요약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전기식 엘리베이터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우리 유지 보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제작 기준과 검사 기준을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이전에 기출 문제들도 이제 요즘 많이 좀 변경이 되고 있는 게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변경되고 출제되고 있어서 신출 문제가 좀 되거나 좀 변경돼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조금 봐두시고, 나중에 이 분야들은 좀 외우기도 어려운 거 많고 그런 건 가방에 좀 넘어가셔서 기출문제 위주로, 신출문제, 이제 수치가 변경되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식 엘리베이터 강도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승강로 벽의 강도는, 벽의 기준, 승강로 벽이에요. 그래서 0.3, 0.4, 약 30cm 면적, 좌우 1000N의 힘을 수직으로 가해도 1mm 정도의 어떤 초과하는 변형이 없이 그래야 되고, 또 유리는 유리를 사용한 경우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잘 유리가 돼야 된다는 것도, 또 뭐 정적인 힘으로 1000N에 대해서도 변형 없이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화 중에 피트 가닥은 정화 중에 4배의 중량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 같은 경우는 수직면 표면에 영적적으로 금속판 같이 견고하고 매끈한 재질이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문에 관련된 사용은 가급적 금속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자, 문턱에서 변형이라든가 기계적 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강장 문이나 카문이 잠긴 상태에서도, 자, 문이 잠긴 상태예요. 그때는 300N, 300N이라고 했죠. 300N의 힘으로 균등하게 더 수직으로 가한다면, 기계적 강도가 1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영구적 변형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15mm를 초과하는 탄성 변형도 없어야 된다는데, 영구적 변형이 없어야 된다는, 변형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계속. 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된다는 거, 바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죠. 그리고 준불연 재료 이상, 그러면 뭐 난연, 불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불에 또 열에 좀 견딜 수 있어서 화재 시에도 좀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잠깐만. 그 다음에 우리 출입문과 비상문 점검용 출입구는 구멍이 없어야 되고, 뭐 이렇게 0.3 곱하기 0.3 정도 원형이나 단면 구조에서 힘을 가해서 이래야 돼. 이건 일일이 수치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외우면 물론 좋지만 우리는 수치보다는 내용이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 보고, 수치를 꼭 외워야 되는 건 기출문제, 또 문제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만 좀 문제를 풀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카문의 문짝 틀 사이에 보면, 자, 승강장 문과 문틀, 승강장 측의 문에 대해서는 100제곱센티미터, 약 1m의 면적이죠. 원형 또는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1000N, 1000N 정도의 정적인 힘,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1000 정도의 무게로 위에서 누른다든가 옆에서 쥐는 이런 힘들이 가해도 된다는 거. 지금 1000N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카의 면은 이렇게 환기구를 제외하고는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뭐 100제곱센티미터 면적의 뭐 사각형이나 수직으로 1000, 계속 1000이 나오고 있고요. T형 가이드레일 한번 보겠습니다. T형 가이드레일 최대 허용 휘임은 우리는 뭐 이렇게 양방향으로 5mm이고, 상정지장치가 없는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가이드레일의 경우는 양방향으로 10mm 정도, 비상정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T형 가이드레일은 평형추의 가이드레일의 경우는 양방향으로 15mm, 근데 비상정지 장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양방향으로 10mm라는 거 좀 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mm, 10mm 이렇게. 자, 피트에서 사용되는, 피트는 바닥이죠. 그래서 사다리는 점검자의 사람 한 사람 몸무게에 해당하는 몇이요? 1500.
점공자 1500N의 힘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재로 된 사다리를 사용합니다. 가끔 지문에 목재로 된 사다리가 1000N의 힘, 1500N의 힘. 근데 목재가 아니라 뭐를 사용한대요? 하면 안 돼요. 금속재를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승강장 문턱 위로는 1.2m 이상으로 연장이 되면 안 돼요. 승강장 문턱, 승강장의 문 있죠? 여기 위로 1.2m 정도 이상으로 벗어나서 손잡이, 사다리가 올라올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정리 문제 잠깐 보면서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붙어볼게요. 다음 T형 가이드레일에 계산된 최대 허용 힘을 바르게 나타내는 거. 아까 만든 10mm, 5mm 말씀드렸는데, 저기 그러면 자, 양방향 비상정지 장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5mm인데 없는 경우는 10mm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정지장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비상장치가 있는 경우 양방향 5mm, 비상정지 장치가 없는 경우는 양방향으로 10mm, 없으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5mm, 10mm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와이어로프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어로프 꼬임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꼬임 방향. 이 그림이 계속 나오실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우리 보통 꼬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랭 꼬임이 있어요. 이 보통 꼬임과 랭 꼬임의 구분은 이 소선이 스트랜드를 만드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이 스트랜드들이 서로 꼬여서 와이어로프 전체를 만드는 방향, 그 두 가지 방향이 서로 반대일 경우는 보통이라 그랬어요. 근데 서로 같은 방향이라면은 랭 꼬임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 이제 꼬임의 방향이 이제 그 전체를 꼬아가는 방향이 Z자와 S자로 이렇게 구별해 갔어요. 이렇게 감겨져가 있는 방향이. 그래서 Z도 보통 Z 꼬임이 있고, 그러면 S도 S 꼬임도 보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랭 꼬임은 거기에 대해서 Z 꼬임도 있고, 랭 S 꼬임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어요. 이 그림 이제 기억나시고 하죠. 교재 내용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꼬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꼬임은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소선의 꼬임 방향이 반대예요. 그게 보통이에요. 반대가 본통이에요. 왜? 잘 생각해 보시면 서로 반대하지, 한 방향을 풀어도 얘는 안 풀려더라도 얘는 안 풀리겠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기계나 건설기 선박들에 널리 이용되는 방식의 보통이니까. 근데 랭 꼬임은 같은 방향으로 꼬아갔대요. 왜 그런 걸 했을까? 그렇겠죠? 꼬임 방향과 소선의 꼬임 방향이 동일한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 외부에 접촉 길이가 좀 작게 된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외부에 접촉하는 부분이 적으면 마모가 좀 덜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면 스트랜드는 이제 저희가 소선, 철사선 생각하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제로. 그래서 소선들을 꼬아서 합치는 건데, 이 스트랜드들이 보통 꼬이면 소선과 로프선이 평행이고, 랭 꼬이면 뭐 각을 이룬다. 이거는 뭐 보시면 알 것 같고, 자, 장점은 보통 꼬이면 휘임성이 좋아요. 잘 휘고, 밴딩 경사가 좀 이렇게 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꼬임이 강해서 변형이 적어요. 그리고 킹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킹크라는 건 구겨지는 거예요. 근데 랭 꼬임 같은 경우는 자, 밴딩 경사 좀 잘 같은 방향으로 꼬다 보니까 서로 탄력성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내구성이 좋아요. 오래 갈 수 있고, 마모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모가 큰 곳에서 잘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꼬임의 단점은 뭐냐면 국부적으로 이게 잘 휘는 부분들은 마모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했는데 랭 꼬임을 좀 사용했는데 랭 꼬임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킹크나 풀림. 왜? 같은 방향으로 꼬다 보니까 양쪽이니까 잘 풀려. 하나 풀면 계속 풀려. 전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서로 이제 엇갈려서 이렇게 서로 맞물려야지 킹크, 이게 접히지 않는데 한 방향으로 풀려서 접히면 얘도 옆에 것도 계속 접혀서 킹크, 구겨져서 접히는 거예요.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반대니까 같은 방향에 이룰 수 있겠구나. 조금 유추가 되실 겁니다. 자, 와이어로프 직경 측정. 이것도 아마 시험 보시면 한 회차마다 매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쉬워서 겪지 않았어요. 버니어 캘리버스. 제가 버니어 캘리버스 사진도 보여드리고, 실무도 보여드리고, 직경도 측정했었는데, 최장 직경을 측정한다 그랬어요. 외경을, 이건 위에 이렇게 되면 내경을 측정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외의 직경을 측정하는 거예요. 큰
부리에다가 해놓고는 직경 제일 긴 쪽, 이것도 제일 긴 쪽을 이렇게 측정한다 했었어요. 제일 긴 쪽.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직경을, 최장 직경을 측정한다는 거. 자, 이제 우리 소선의 와이어 로프, 저 변형 상태 잠깐 한번 볼게요. 뭐, 시험에 이거까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한번 볼게요. 이탈은 뭔지, 이제 소선들이 하나씩 이렇게 띵띵띵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다 끊어지고 이탈되고 그러면 10% 이상이 되면 이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소선의 이탈. 그 다음에, 이건 낯선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트랜드 한 가닥씩 이런 게 이탈해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걸리기도 하고, 도루에. 그렇게 되겠죠. 스트랜드의 이탈. 그러다 보니까 압착, 한쪽에 이렇게 휘고 이러다 보니까 한쪽이 압착돼서 눌려졌어.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펴지질 않고 이렇게 압착되는 상태가 되고, 또 함몰. 이게 반대로 한쪽이 스트랜드 하나가 균형 있게 뚝 했는데 한쪽으로 쭉 들어가 버렸어. 한쪽만. 이렇게 해서 함몰. 이렇게 함몰 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클러스 킹크가 나서 구겨지는 거예요. 근데 스트랜드가 밖으로 이렇게 구겨지는 경우가 있고, 이 마이너스 킹크는 좀 안쪽으로 이렇게 구겨져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마이너스 킹크, 또 플러스 킹크. 이렇게 구겨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강이 이제 붉어져요. 안쪽에 있는 마, 산마 이렇게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죠. 심강이 이게 부풀러 오르든지 뭐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섬유 조직이 부풀러 오르다 보니까 이게 팽창하다 보니 이게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거의 스트랜드를 밀고 올라지고 있죠. 안에 살색 색깔의 그런 심강이 보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부풀러 올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부풀러 올라 이렇게 이런 우리 와이어 로프의 변형 상태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와이어 로프 단말 가공, 우리 이제 실기를 나중에 자 보시면은 실기에서도 요 소켓 끝단 처리 작업을 하시고 나서 전기 제어법 작업을 하는데 이 소켓을 장착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제 와이어 소켓이라 그러잖아요. 뭐 플러스형, 오픈형이 있고 클로즈드형이 있는데 이제 클로즈드형에다가 이제 와이어 12mm 와이어 로프를 넣고 국화군보에서 안착시켜서 딱 장착시켜서 제출하고 나서 다음 작업 진행하죠. 이제 어쨌든 소켓 요구가 있고요. 팀블이 있어요. 여기 안에 쇠핀 이렇게 있고 거기를 딱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플라이, 이거는 뭐냐면 이거 소켓이 이렇게, 아니 소켓이 아니라 이렇게 와이어 로프를 서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재봉선 같이 이렇게 엮어버리는 거죠. 끝단을. 웨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딱 주머니형 웨지. 그 주머니하고 셋이 걸려져 있는 부분은 거는 후크는 여기 따로 그 웨지에 있고, 요거를 체결해서 클립으로 이렇게 딱 휜 거를 붙여서 여기 안에 물론 이제 저기를 강선제를 넣고 이렇게 체결해서 딱 클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 구분을 좀 하시는데 어떤 구분은 명칭을 쓰고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가장 성능이 우수한 거,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거, 동력 전달이 완벽하고 그런 것들 퍼센트 보면 제일 먼저 소켓, 위에 있는 소켓이. 그래서 우리 와이어 로프 작업도 이 소켓을 해요. 소켓이 1번. 그 다음에 팀블, 거의 이제 조금 한 2%, 1% 손실이 있는 팀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이스플라이랑 웨지인데 거의 대등소재해요. 아이스플라이와 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순서대로 나열하셔야 보면 둘 중에 하나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립이 보기에는 되게 저기 할 것 같은데 보면은 튼튼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왜냐면 이게 좀 이 클립을 체결하고 있는 이 클립들이 조금 헐거워지는, 그러면 이게 이제 유격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벌어져서 이렇게 덕컹덕하면서 이렇게 뜯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 효율을 좀 눈여겨보세요. 소켓, 팀블, 아이스플라이, 웨지, 클립형.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림 보시듯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림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글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나 이제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체결하는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긴 쪽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면, 그러면 짧은 쪽이 이렇게 딱 생기겠죠, 단이. 끝단의 반대짝에다가 이게 나사를 이렇게 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개를 끝단의 반대쪽입니다. 한 방향으로. 자, 우리 이제 문제 잠깐 풀어보겠어요. 버니어 캘리버스 사용한 로프의 직경을 바르게 측정한 거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2번은 어디에? 외경을 측정하는데 넣어서 넣을게요. 얘는 이렇게 작은 쪽, 얘는 큰 쪽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1번, 2번 아니겠죠? 내경을 측정해야겠죠? 근데 와이어 로프를 보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제일 긴 쪽을 하고, 이 긴 쪽이 이렇게 돼 있고, 제일 짧은 쪽을 대고 있어요. 어느 쪽이 맞아요? 네, 4번. 그렇게 되겠죠? 제일 긴 쪽.
안쪽에 넣어서 측정한다는 거.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 효율이 가장 좋은 거. 우리 단말 처리할 때 이거 아까 봤었죠? 웨지 있고, 그 다음에 클립이 있고, 저기 있는 거, 아이스플라이 있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팀블형이었어요. 우리 소켓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제일 저기 좋으니까. 그래서 소켓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팀블이었어요. 그 다음에, 팀블이, 없네? 팀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이스플라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웨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두 개 좀 뭐 순서 나오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립이 제일 낫다 그랬습니다. 클립. 그리고 클립이 이제 체결할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 겹쳐지면 요거 짧은 쪽에 반대로 이렇게 나사를, 뭐 볼트를 채우거나, 이렇게 용접하는 거. 이렇게 됐어요. 자, 그 와이어로프 조건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건상도로의 비율에서 공칭 직경 사이의 비율이에요. 공칭 직경. 그래서 40 이상입니다. 몇이요? 40 이상입니다. 와이어로프. 주택인 경우는 좀 작잖아요. 그래서 30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계속 좀 넘어갈게요. 엘리베이터, 뭐, 로프의 구동력 권상구는 엘리베이터 12 이상 정도. 요 수치는 한번 쭉 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보시고, 아마 이제, 혹시나 문제 출제된다면 그냥 문제 위주로 외우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이거를 다 외우시긴 힘드실 거예요. 자, 이제, 잠깐, 마찰계 수만 좀 볼게요. 과속 조절기 마찰계를 0.2. 인장력의 안전율은 8. 안전율 8. 마찰계 수는 0.2 정도 된다. 이 정도. 자, 매다는 장치, 매다는 위에 현수 장치를 말하죠. 거기에 로프는 공칭 직경 몇 미리? 8mm 이상이 돼야 돼요. 매다는 거. 위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로프로 하는 거는 8mm 이상. 몇 미리요? 8mm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정성을 확인한 경우는 좀 작은 거 써도 돼. 이거는 뭐 특수 재질을 사용했어.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있고 이거는 많은 하중이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6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6mm 로프도 가능합니다. 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로프의 권상에는 칸은 정격하기는 몇 %까지요? 최대 125%까지만 적재해야 돼요. 정격 하중. 자, 이거는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격 속도가 3 메타퍼세컨 이하인 경우는 체인, 로프 또는 벨트와 같은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로프 대신 뭐 체인이나 로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벨트. 자, 우리가 잠깐 볼게요. 이제 핵심 문제로 건상 도르래 풀리 또는 드럼과 매다는 현수 로프였어요. 아까 몇이라 그랬죠? 8 아니 40 이상이라 그랬죠? 그리고 주택은 몇이요? 30 이렇게. 자, 다음 주 매다는 로프 공칭 직경. 공칭 직경이 8인데 제가 몇 미리 이상이요? 8mm 이상. 8mm 이상. 자, 승강로입니다. 승강로는 뭐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거기 승강로에 다른 뭐 탈출도 경로로 쓰고 이러면 안 되죠. 물건 적재하고. 자, 벽이 있는 공간은 벽의 내부 공간을 승강로라 그러는데 벽이 없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어떤 엘리베이터 보면은 이게 외부로 나오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외부로 다니. 그럼 움직일 수 있는 부품, 승강기에 움직일 수 있는 부품의 수평으로 1.5m. 이 영역을 승강로라 해요. 움직일 수 있는 부품의 수평거리 1.5m를 승강로로 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전기 조명이 있어야 되고요. 승강로에는. 그래서 카 지붕의 수주기로 1m 떨어진 곳은 이제 카 지붕이에요. 카의 지붕에 그때 몇이었죠? 50. 이것도 전에 한번 나온 적 있죠? 피트, 사람 바닥이에요. 사람이 작업하고 공간에서 수직으로 1m에 50 럭스였어요. 50. 그 다음에 그 외의 장소에는 20 럭스. 그래서 50, 20 그 외의 기타. 그렇게 해서 기억나시죠? 피트.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래서 또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 이것도 50이었죠? 접근 통로, 그리고 나머지는 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그 다음에 잠금 장치는 열쇠 없이, 이거는 전에 한번 봤던 사항인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강로 내부 작업 구역의 유효 높이. 자, 승강로에서 내부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면 유효 높이 2.1m 이상을 둬야 되고, 사람이 서 있고, 안전모를 써서 걸리지 않게. 작업 구간의 이동 통로는 조금 낮아도 돼요. 왜냐면, 그래서 1.8 이상, 그래도 1.8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1.8은 작업 공간입니다. 통로. 그래서 다 카 바닥 끝단과 승강로 벽 사이 거리. 자, 이제 여기 이 수치 채우면 되게 어려워. 맨날. 근데 좀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키해서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 카 바닥 끝단. 카 바닥 끝단 벽 사이. 끝단과 벽. 승강로 벽. 그러면 0.125m. 12.5cm 정도 되겠죠?
0.125모타 이렇게 되고,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이에요. 문턱은 몇이요? 35. 문턱 35. 문턱 35. 문턱 35. 이렇게요. 문턱 35였습니다. 모서리 사이의 수평 거리는 뭐 0.15. 모서리 나오면 0.15. 문턱과 문턱 사이, 승강장 문과 카문과 문턱 사이는 35mm 이하. 이렇게 수평거리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볼게요. 문의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문도 크기가 의외로 잘 나와서 승강로와 피트, 출입문 같은 경우는 적어도 1.8 이상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은 0.7, 1.8, 0.7 기억나시죠? 그리고 비상문도 이 정도 되는데, 비상문은 이게 조금 좁아도 되는 폭만 0.5라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점검문 같은 경우는 작은 문 있잖아요. 이게 점검하기 위해서 살짝 고개 숙여서 거기도 0.5, 0.5 이상.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뭐 최소가 0.4로 잡고 있는데 그래도 0.5, 0.5 정도 돼야 된다는 거. 점검문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승강기 완성 검사 시 전기식 엘리베이터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 그랬어요. 뭐 35mm, 35 문턱 35. 자, 승강장 점검문이었어요. 이번에 점검문. 우리 점검하기 위해서 그 뭐였죠? 1.8에서 근데 점검문이니까 0.5, 0.5. 뭐를 점검하기 위해서 0.5. 승강장, 기계식 문이 1.8에서 0.7 이렇게 됐었죠. 또 비상 출입구는 1.8에서 0.5 폭 이렇게 됐습니다. 0.5, 0.5. 그렇죠? 점검만 하기 위해서 살짝 몸이 들어갈 수 있게. 카 지붕입니다. 카의 지붕에서는 뭐 변형이 이렇게 보시면 알고, 이거 혹시나 이것까지 외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비상구출구가 나왔어요. 이게 비상구출구. 그래서 최소가 0.4, 0.4예요. 0.4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거리, 혹시나 비상구를 위로 못하는 경우는 옆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옆에 카가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평거리는 1m를 초과하지 말라고. 옆에 카와 간격을 1m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 추리는 0.4m에서 1.8m 이상으로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비상구출문의 열림은 외부에서 열쇠 없이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전에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카문과 승강장 문, 그래서 300N을 초과하지 않게끔 한다. 뭐 이거 보시면 됐고, 1m/s를 초과하여 운행 중에는 50N 이상의 힘이 필요해서 문을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50N. 그다음 카 내부의 유해 높이. 이거 의외로 좀 많이 나와요. 카 내부의 유해 높이. 카요. 최소 높이가 그러면 2m 정도. 사람의 보통 키. 2m 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2m 이상인데, 주택용인 경우는 좀 모든 기준이 좀 낮았잖아요. 그래서 1.8. 주택 같은 경우는 1.8도 가능하다.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기 잘 돼야 되죠. 그래서 환기는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조명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50룩스, 20룩스, 또 뭐 수직에서 정주한 100룩스 겠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카 내부의 유효 높이, 카 내부요. 몇이었어요? 1.8? 그건 주택이고, 그쵸? 2.0, 그쵸? 2.0, 2m. 주택은 1.8도 가능하다. 여기 말씀드렸었어요. 자, 우리 기계실 보겠습니다. 기계실은 해당 건물에서 다른 건 내화 구조로 좀 방화 구조와 이렇게 격리돼서 그리고 좀 불이 나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해서 내화 구조라는 거, 불에 또는 또 열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자, 어쨌든 작업자나 점검자들이 잘 미끄러지지 않게, 다치고 사고 나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 구간과 이동 통로의 유효 높이예요. 이것도 유효 높이 똑같죠. 그래서 1.8인데 여기는 좀 유효폭은 좀 적네요. 0.5 비상 출입구와 같은 0.5, 1.8에서. 자, 기계실 상시적인 환기가 돼야 되고, 기계실 온도가 좀 잘 나와요. 온도가 5에서 4. 기계실 온도가 85, 40 하듯이 저번에 했죠. 45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조면 장치가 있어야 하고,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도가 200럭스. 왜냐면 기계들이 있어서 점검하다 보면 아까 뭐 통로나 이런 50보다는 훨씬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기계실과 기계실 간의 이동 통로라면 사람만 다닐 수 있고, 거기서 뭐 어떤 조립이나 뭐 수선 작업이 하니까 50럭스 정도면 되고, 대신 이제 기계실은 200럭스였다는 거.
자, 작업 구역의 유효 높이는 좀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높아야 돼요. 그쵸? 기계. 2.1m 이상으로 하고, 회전 부품, 이거 또 나왔어요. 회전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메스요 0.3m, 30cm, 팔 하나 정도. 물론 이제 팔이 더 길지만,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유효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자, 출입문의 폭은 0.7 이상이 되고, 높이는 1.8 정도 돼야 된다는 기계실은. 똑같죠? 추락 방지 안전장치입니다. 비상정지 장치도 했는데, 한번 쭉 내용 읽어보세요. 우리 전에 한번 안전장치 하면서 보는데, 자, 카 추락 방지 안전장치에 대한 방식이에요. 점차 작동형으로 사용하는데, 저 전격성도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전격성도가 좀 0.63m/s 이하, 이거 조금 늦어지잖아요. 느린 거는 즉시 작동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멈추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빠르게 바로 멈추면 어떡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또 기계에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0.63부터는 뭐죠? 즉시 작동형도 가능하지만 보통 추락 방지 안전장치는 점차, 왜냐면 점점 줄여서 딱 멈춰야지 안전하게. 또 거기 있는 승객들이 큰 충격이 없겠죠. 자, 전격 속도가 1m/s를 초과한 경우는 균형 출동은 평형추에도 뭐 한다고요? 추락 방지 안전장치. 그거를 전격 작동형으로 한다는 거 하면 듣고.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혹시, 추락 방지 장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뭐, 최하층도 있을 수 있고, 중간층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감속장치나 연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개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설치한 경우는 모두 어떻게 해요? 점차 작동 중. 왜? 여러 개가 있으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단계가 차근차근히 센서가 작동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점차 작동식으로 모두 해야 된다.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점차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평균 감속 정도는 0.2 GN에서부터 1 GN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0.2 이렇게 해서 1 GN 사이라는 거. 자, 보시고, 또, 우리 이제 추락 안전방지 장치, 평형추, 균형추의 안전장치, 이런 것들은 자격 갖춘 점검자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과속 조절기 나오네요. 우리 위한 과속 조절은 전격 속도의 몇 %? 저번에 몇이었죠? 115 이상 속도에서 과속 장치가 작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쵸? 115%의 속도에서 과속 조절기 작동한다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좀 그냥 읽어보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캡티브 롤러형. 그 다음에 자, 칼 위치에 5% 초과하는 기울기가 발생하면 안 된다. 5% 칼 위치가 이렇게 기울기가 5%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좀 볼게요. 여러 개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모두 어떤 작동형으로 해야 된다고요? 자, 순발 기동형, 동시 작동형, 즉시 작동형, 점차. 즉시랑 점차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즉시였나요? 아니요, 즉시는 0.63 m/s 이하로 운전할 때는 하는데, 단일은 그렇지만 2개 이상 여러 개를 할 때는 점차 작동형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점차 작동형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어떠세요? 저기 개괄적으로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이제 수치나 그런 키워드 위주로 좀 보시고 내용이 좀 방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식 엘리베이터인데 다음 기계식 엘리베이터도 좀 비슷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키워드 그리고 또 단원 정리하는 문제를 하면서 문제 위주로 하면서 이렇게 암기하고 확인해 가면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